1. 빵! 자, 시작합시다. 이제 유닛 12. 수식어구의 범위 들어가는데, 자, 지금 이 챕터 3에서 전반적으로 명사 꾸며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야 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야, 범위를 여기까지 잡아야 돼. 수식어구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그런 헷갈린 경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수식어구의 범위라고 나와 있는 부분 나와 있는데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냥 무지성적으로 가다 보면 여기까지 꾸며주는 건가 저기까지 꾸며주는 건가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문맥이 전부예요. 문맥. 의미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꾸며주는 게 맞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공식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인 거라서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되고 그 유연함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저럴 수 있구나. 저런 경우가 등장할 수 있겠구나. 그걸 인지만 하신 다음에 많은 독해를 통해서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타임을 수식하는 어구에다가 밑줄을 쳐라. 네. 쳐보면 되죠. adolescence라고 하면은 이제 청소년기잖아요. 이게 adolescent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sense가 scent가 향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어덜트 같지 않습니까? 청소년기가 왜 청소년기야? 이제 어른 냄새 나네. 청소년기. 그래서 어른 냄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단어도 떠오르네. puberty. 오케이. puberty. 요 단어도 외우셔야겠죠?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adolescence와 puberty 정도는 알아두시고 어쨌든 청소년기가 뭐라고 여겨지냐면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의 수식어구 범위를 잡아보래요. 그냥 무지성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식해 줄지는 문맥. 뭐라고요? 문맥입니다. 무조건. 그럼 가봅시다. 자, 시간이 결정해 주는 건데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건데 어떤 시간? 청소년기는 시간이고 10대들이 go through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 발전을 경험하게 되고 문맥상 이어지는 느낌 들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 병렬이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성격적인 정체성도 형성하게 되는 시기다. 결국 여기부터 다 수식해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다시 갑시다. 사춘기 시기라는 것은 시간인데 그런데 그 시기에 이렇게 가셔야겠죠. 어떤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10대들은 생물학적 발전을 경험하게 되고 몸 커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격적 정체성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 직독직해 느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다음에 왜? 관계 부사가 생략된 그런 느낌이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직독직해 느낌 잘 살려줘야 돼요. 16번 가보죠. 픽처를 수식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밑줄을 그래요. 네. 자, 가봅시다. We often provide. 우리가 뭐를 제공해주죠? lengthy, 장황한 과학적 설명을 for 무엇에 대해서? Children's question. 아이들이 질문해주면 과학적으로 막 설명해주는 거예요. 아빠 왜 하늘은 파래? 하늘이 파란 이유는 뭐 산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대기층에 의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 직독직해는 항상 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라 하면 과학적으로 장황설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can be much better answered. 더 낮게 대답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뒤에 나올 내용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더 낮게 대답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picture. 그림인데 어떤 그림입니까? 수식어구 찾아야 돼요. That can make them imagine. 자,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죠?
즉 아이들로 하여금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림. 요걸 가지고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 대답이 되어질 수 있다. 또는 무엇? 직접적인 경험. 뭔가 유사한 것에. 이 오어에 대한 병렬은 뭐예요? 바로 픽처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면 장황설 내놓기보다 과학적으로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first hand 이 단어 모르면 안 되죠? 직접적인 간접적인은 그럼 뭐예요? second hand입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이 second hand 스모킹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상상하게끔 picture 사진을 제공하거나 혹은 유사한 걸 경험하게 해줘라. 이 1번이나 2번 가지고 the better, 더 낮게 대답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이니까. 됐죠? 오케이. 어차피 과학적으로 설명해줘봤자 아이들이 뭐 이해합니까? 아직은 모르는 걸. 어허. 자, 그래서 이 픽처를 갖다가 문맥상 대부터 여기 5월 전까지 갔어야지. 그냥 딱 갔으면은 아마 문맥이 무슨 말이야 그랬을 거란 얘기죠. 117번 갑니다. 자, money를 수식하는 거. The government introduce가 소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입하다. 자, 써보실까요? 도입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보면 안 돼요. 가져오는 거예요. 정부가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자, 요거 이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하는 이라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느낌도 될 수 있고 문맥상 하기 위해도 될 수 있겠죠. 뭐 둘 다 될 수도 있어요. 가봅시다. 정부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허락하는 누가 뭐 하게끔? 가난한 사람들이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돈을 빌리게끔. 뭐 여기서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가도 상관없겠네요. 즉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돈이야? 자, 수식어구 잡아야 되겠죠? 어떤 돈이에요? They couldn't afford. 여기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돈, 어쨌든 그런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 문맥상 하기 위해니까 끊고 뭐 하기 위해? 릴리브는 이런 느낌이죠. 낮추려고 뭐를? 그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를 낮추려고 하기 위해니까 끄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왜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afford가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무엇을 감당해내다. 이거 뒤에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fford 다음에 바로 명사 나오면 이 명사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배우죠. 무엇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무엇을 감당해내다. 무엇을 구매할 여유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할 여유가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투부정사를 구매할 능력이 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문맥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은 afford 뒤까지 여러분들이 수식어구로 이어나갈 수 있는 함정이 존재한다라는. 그래서 문맥 거리는 거구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기까지 갔어야 됐다 이거지. 여기는 하기 위해니까 끊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문맥이구나.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구나. 잡시다. We strive towards the day. 우리가 어떤 나를 toward 향해서 strive 노력한다 갈망한다는 거죠. 보통 strive 다음에 어떻게 자주 나와요? 투부정사 나오잖아요. 투부정사 하려고 노력하다랑 똑같다라고 제가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를 향해 노력한다? 나를 갈망한다는 뜻이. 근데 어떤 날 딱 봐도 관계부사의 느낌이니까요. 어떤 날이겠습니까? 관계부사. 국가가 판단되기를. 여기 낫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뒤에 벗이 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살피니까 근데 얘도 보여요. 빵빵빵빵빵. 그럼 뭐겠어요? not A. 얘도 아니고 nor. 얘도 아니다. 근데 뒤에 뭐가 보여요? 하지만 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not A 근데 얘도 아니고 하지만 얘다 라는 느낌에서 여기까지 꾸며주는 말이겠구만 이라고 빠르게 계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가보면 우리가 나를 위해 노력한다. 나를 기다린다는 건데 어떤 날? 국가가 판단되어지기를 not by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군사적, 경제적 강함 그런 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야. nor 또한 어떤 splendor 화려함이죠. 자본의 도시, 그쵸? 어떤 잘 나가는 도시의 화려함이나 건물들의 화려함 그걸로 국가가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평가되어지는 거죠? 웰빙, 아이들의 웰빙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아하, 아이들의 웰빙,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좋은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로 국가가 판단되어지기를 기다린다, 소망한다, 그걸 위해 노력한다 그런 말이겠군 빵 하고 넘어가야죠. 됐죠? 그래서 호흡은 길지만 사실 어디가 중요한지에 대한 경중을 따질 수 있다면 금방 찾아낼 수 있었다. 오케이, 이제 넘어갑니다. 스플렌더는 화려함이에요. 그래서 얘 형용사, 얘는 명사형이고요. 명사, 오브 명사, 명사형이고요. 형용사형으로 잘 나오는 게 스플렌디드죠. 화려한입니다. 화려한 스플렌디드. 이 정도는 알아가세요. 스플렌디드. 119번. Reading is an incredibly complex psycholinguistic activity. 여기까지 우선 가야겠죠. 수식어구 전까지는. 자, 독서 얘기 같아요. 소재는 독서 같고요. 독서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요거 분해할 수 있겠죠? 처음 보는 단어야! 그러지 말고 심리, 언어학적인, 그쵸? 어떤 정신, 심리, 언어학적인 활동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구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뭐뭐 하는 요렇게만 갈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직독직해 느낌 살려주라고 했죠.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어떤 분사나 투부정사 걔네 나올 때도 요런 거 붙여주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앞에 있는 선행명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은 독서라는 건 어쨌든 이런 활동인데 그런데 그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비동사 나왔잖아요. 비동사라는 건 니꼴이잖아요. 니꼴. 독서라는 것은 어떠한 정신적 언어 활동이다. 그런데 그 정신적 언어 활동은 요렇게 해도 되지만 저라면 어차피 비동사는 같다라는 거니까 독서는 어쨌든 이런 활동인데 그러한 독서는 뭘 포함한다? 요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포함한다. 요런 식으로. 그래야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최대한 쉽게 파악해서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알맹이만 뽑아 먹어야지. 자, 독서라는 것은 어쨌든 복잡한 활동이래요. 그런데 그 활동은 즉 독서라는 것은 복잡한 활동, 독서라는 것은 뭘 포함합니까? 뭐뿐만 아니라 어떤 음소적인 인지, 알파벳, 인식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눈팅해도 돼요. 왜? 버돌소가 핵심이니까. 독서라는 건 복잡한 활동인데 그것은 뭘 포함해요? 바로 이해. in 어디에 있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in facet. facet은 요소들이란 뜻입니다. factor, element 이런 뜻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독서는 복잡한 활동인데 모든 요소를 잘 이해해야 된대. 보충 설명이겠죠? 모든 요소를 이해한다는 게 뭔데? Reading between the lines. 이건 모르면 이제 섭하죠. 이거를 한국말로 행간을 읽다라고 하잖아요. 행간을 읽다. 행간을 읽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딱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뭔가 함축적인 의미가 뭘까? connotation. 이게 함축이잖아요. 함축된 의미가 뭘까?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약간 용어. 행간, 사이를, 글자 사이를 읽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런 것도 해야 되고, 독서한다는 것은. 그리고 infer, 추론이죠? 의미를 추론하면서, 그리고 병렬 구조 보이시죠? 그리고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독자가 가진 어떤 편향성이 뭘까? 이런 것도 우리가 detect, 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서는 그만큼 뭐다? 모든 요소를 이해해야 되는 복잡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됐죠? 오케이. 소재는 독서였고요.
굉장히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복잡한 활동이에요. 그 말한 겁니다. facet 요소인데 요 단어랑 여러분 가끔씩 헷갈리더라고. 이건 뭡니까? facet. 얘는 수도꼭지예요. 다르죠? 지금 여기에 U가 빠져 있잖아요. faucet. faucet. 발음 비슷해요. 근데 여기 U가 들어가면 뭐다? 수도꼭지다. 수도꼭지다. U가 들어가면 뭐? 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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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됐습니다. 여기 직독직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좀 반드시 알아두세요. 반드시 관계대명사에서만 저렇게 그런데 그것은 요 말에 붙이는 건 아닙니다. 수식어구라면 쓸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설명해주는 말이니까요. 넘어가서 anger, 화라는 건 is the most important of passions. 패션이 열정이고 important가 무능한입니다. 단어 좀 이따 드릴게요. 자, 어쨌든 소재가 화인데 여기서 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한 것이다. 열정들의 조금 의역해야겠죠? 열정들 중에서 이런 느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열정들 중에 가장 무능한 거예요. 어쨌든 안 좋은 거야. 화는 안 좋은 거야. 다음 문장 갔으니까 그것은 오케이. 그러면 화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펙트죠. 선생님, 당신이 얘기하기를 이펙트는 명사로 영향 효과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동사로 쓰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펙트가 동사로 뭡니까? 알려줘야겠죠. affect가요. 영향을 끼치다 이런 뜻이 있고 이펙트가요. 영향 효과 이런 뜻이 있지만 affect가 명사로도 쓸 수 있고 effect가 동사로도 쓸 수 있다. 이 말을 예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우선 읽어봅시다. 동사로는 야기시키답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럼 화라는 건 effect nothing. 부정어는 동사를 부정해 주니까 화라는 건 아무것도 야기시키지 못해. 그 다음 명사 꾸며주는 말이죠. It goes about. 역시나 이게 화가 될 테니까 화가 향해진 화가 간 곳엔 어떤 것도 야기시키지 못해. 지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화를 부렸어. 거기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 말이야. 그리고 이 화라는 건 병렬 구조 effect hurts the one.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근데 어떤 사람? Who is possessed by it. 이걸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화에 의해 소유되어진 사람. 즉 화를 낸 사람. 화를 낸 사람한테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more, 더욱, 누구보다 대납해서 끊고 비교 대상 찾아야 되겠죠. The one against whom it is directed. 화가 향해진 사람이니까 화를 낸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화를 화가 향해진 사람보다 화를 낸 사람이 더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화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네요. 그죠? 가장 무능하고 안 좋고 별로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potent라는 건 제가 이거 강력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전장에 있어서 화포가 열대, 열문이나 있구만. 나름 또 이제 제가 포병 출신 아니겠습니까? 화포 열문 있다. 이거 졸라 강력한 거죠, 그죠? 포병보다야. 포병을 무시한 게 절대 아닙니다. 비교해봤을 때 굳이 화포 열문 졸라 센 거야. 근데 그게 딱 이게 부정어 느낌 나잖아요. 그럼 이 potent라는 건 무능한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다. 자, 그다음 요거 이제 놓칠 수 없죠. effect. 자, 설명해 볼 테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건 요겁니다. must know. 그냥 모르면은 진짜 안 되는 거.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고 복습 삼아서 한번 써볼까요? effect는 영향 효과입니다. 그러면서 둘 다 쓰일 수 있는 게 뭐냐? impact하고 influence였죠. 그럼 얘는 영향을 끼치다도 되고 영향 효과도 됩니다. 그리고 얘 뭐라고 했죠?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지만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impact나 influence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얘가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경우와 얘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갑니다. effect가 저렇게 동사로 쓰였을 땐 타동사인 건 알겠죠? 뒤에 바로 목적어 바로 나왔잖아요.
뜻은 야기시키다입니다. 그럼 야기시키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억나십니까? 말로만 할게요. lead to, result in, give rise to, bring about, trigger, pose. 기억나십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근데 affect가 명사로 쓸 땐 이런 뜻이에요. 정서. 요런 뜻이에요. 어떤 정서적인 이런 말 있잖아요. affect를 명사로 쓸 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affect 대신에 affection 써도 비슷한 말이에요. 정서, 애정 이런 뜻이거든요. affect하고 affection.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이거 영향 끼친 것이라고 오역해요. 정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affective 써봐요. 이것도 잘 나오죠?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20번도 마무리. 항상 우리가 독해할 때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그 화가 나쁜 거예요를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에 읽어야 되는 글들이 논문에서 발췌된 글들이 거의 전부일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겁니다. 문맥을 잡으셔서 이렇게 쉬운 말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단순한 말 하려고 한 거야? 그러한 환언, 그냥 쉽게 말해봐야 돼요. 그거 훈련해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 읽지 못하는 글들을 읽어야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대단한 코리아. 외국인들이 못 읽고 이해 못하는 걸 한국인인 당신이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이해해야 돼요. 놀라워요. 뭐 어쩔 순 없으니. 원래 우리가 이거 왜 배우냐면 단순히 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럼 대학교의 어떠한 책들이나 내용들을 제대로 받을 수, 받을 수, 이게 배우다 할 때 학자잖아요. 제대로 배울 수 있겠느냐? 대학교의 내용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느냐?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논문 겁나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 우리가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물론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121번 Take time out. 시간에 뭔가 take out 하라는 거죠. 우선 저거 take out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Take time out to do things. 뭔가를 하기 위해 느낌이 납니다. 어떤 뭔가? 꾸며주는 말이죠. You enjoy. 네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 뭐 이후에? 방과 이후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과 후에, 일 후에 네가 즐길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take out. 좀 내라. 이런 말이겠죠. 시간 좀 내. 재밌는 것 좀 해. 방과 후에. 하기 위해 이 놀덜 투부정사, 소에스 투부정사 끊고 뭐 하기 위해? 스트레스 리듀스 하려고. 어떤 스트레스? 네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뭐 하는 동안에? 일했던 동안에. 얘는 뭐 볼 것도 없네요. 넘어갈 건데 단어 한번 합시다. reduce가 줄이다잖아요. 그 줄이다 대신에 잘 나오는 거예요. cut down on. 요것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cut down on. 느낌이 딱 봐도 뭔가 올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reduce보다 사실 더 많이 쓰는 말입니다. cut down은 알아두세요. 얘는 내신이나 시험용어로도 잘 나옵니다. 회화로도 마찬가지고요. 122번 갈게요. 이거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여기선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hardly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부정어니까 부정이나 only로 출발하면 주어 동사 도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22번 문장을 보시면 도치가 안 돼 있을 거거든요. 뭐야? 뭐 이상한 거야? 뭐 예외적인 거야? 아니에요. 이건 제가 우선은 독해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hardly any가 뭐냐면 얘가 형용사적인 것으로서 형용사적인 거니까 명사 꾸며주겠죠. 거의 뭐뭐 없는 이라는 형용사적으로서 명사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부정어니까 명사를 수식해주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땐 동사를 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정어는 동사를 부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두 언어 단어네요. 죄송합니다.
언어에 있어서 어떤 두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identical,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 언어에 있어서 두 가지 단어 정확하게 똑같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용법도 그렇고. 땡땡 부연설명이죠. 그래서 we can seldom 얘도 부정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까먹는 부정어입니다. 이거 부정어예요. We can seldom put a word. 어떤 단어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표치고 외우세요. in place of라는 건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그 말입니다. 하나의 전치사구로서 무엇을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막 놓을 수 없대. 뭘 대신해서? 어떤 단어를 대신해서. 자, 수식어구 한번 처리해 볼까요? 어떤 단어를 대신해서요? Which a great writer has used. 아, 위대한 작가가 사용했었던 그 단어를 대신해서, 응? 위대한 작가가 썼던 어떤 단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대신해서 무작위로 빵!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치사 ing 끊고요. 뭐 하는 것 없이? 변화를 하는 것. 더 나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 없이. 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작가가 뭔가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마음대로 난 이렇게 쓰고 싶은데 빡 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2번이 대비됐던 겁니다. 더 나쁜 쪽으로 된다. 됐습니까? 근데 뭔가 해석이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 불편하죠. 자, 긍정어예요, 부정어예요? 부정어죠. 여기 뭐가 보입니까? 얘도 부정어죠. 아, 무슨 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상쇄시켜서 강한 긍정으로 만들어야겠죠. 참고로 상쇄시키다 단어는 요거 쓰면 됩니다. 이게 상쇄시키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딱딱 해도 의미가 되고요. 쟤는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 좀 알아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잘 나와요. 부정어죠. seldom 말고도 never 막 이렇게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부정어 동사 쓴 다음에 without 동명사 형태로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중부정인 건 알겠어. 상쇄시켜주게. offset. 근데 자주 나오는 만큼 뭔가 수거처럼 외워도 괜찮아. 동사하면이라고 읽다가 without 나면 끊고 동사하면 반드시 ing 땡땡땡 한다 그 말이에요. 동사하면 끊고 반드시 뭐뭐 한다 요거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이중부정을 상쇄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저거 가볼게요. 똑같은 건 없어. 자, 그래서 여기부터 갈게요. 우리는 자, 한 번에 뭔가 파악됐으면은 저렇게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구문력이 부족해서 이 문장을 다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요 말을 붙여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놓으면 뭘 대신해서? 단어인데 어떤 단어야? 위대한 작가가 사용했던 어떤 단어 그거 대신해 갖고 어떤 단어를 팍 쓰게 되면 그러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 더 안 좋은 식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죠? 이중부정 가능하다. 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거 부정어가 나왔는데 왜 도치가 안 돼? 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겠죠. 자, 봅시다. 자, 요 개념을 안다면 지금 저 문장이 이상해 보인다고. 부정어나 only가 나와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뭐가 된대요? 주절이 도치된대요. 아니, 근데 저건 왜 안 그러냐는 거예요. CF 조심, 주의 써놓으시고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부정어가 주어로 나온 경우, 다시요. 부정어가 주어로. 부정어가 주어에 옴짝달싹 붙어 있거나 아니면 부정어 자체가 주어로 쓰인 경우는 도치가 되지 않죠. 자, 다시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부정어가 주어로 사용됐어. 부정어가 주어. 부정어 자체가 주어야. nobody 이렇게. 혹은 저렇게 부정어가 명사를 꾸며주는, 주어를 꾸며주는 그런 형태야. 부정어가 주어랑 붙어 있어 이거라고. 그러면은 도치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도 날 좋아하지 않아. 이거 영작 어떻게 하죠? nobody 활용하면 되잖아요. nobody likes me. 얼마나 쉬워. 자, nobody likes me. 쉬운 걸로 갑시다. nobody likes me. 이거 뭐예요? 부정어죠? 부정어인데 왜 도치 안 됐어요? 부정어인데 왜 도치 안 됐어요? 위에 걸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주어로 쓰였잖아요. 누구도 날 좋아하지 않아. 부정어 자체가 주어로 사용되면 도치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 지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번엔 부정어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경우에도 도치가 안 된다라는 거겠죠? No chance is left right now. No chance is left right now. 어떠한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되십니까? 어떠한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 지금. 부정어는 동사를 부정해주니까. 저거랑 122번이랑 똑같잖아요. 이 부정어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땐 반드시 동사를 부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어는 동사를 부정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도치가 안 됐잖아요. 적어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hardly any는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형용사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 것이고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부정어니까 동사를 부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번. 와, 이것도 중요한 수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특히나 공무원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주의해야 될 뭔가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I cannot help fearing that이라는 건 내가 데디아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이야. 데디아가 무서워 그 말이에요. 근데 뭐를 무서워해? 어쨌든 동사 모양이잖아요. 동사 모양 다음에 대시 나오면 끊고 무조건 주어 동사 완전한 형태 찾으면 됩니다. 그럼 무서워. 뭐가 무서워? man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자가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셔야겠죠. 사람들이 may reach a point. reach 타동사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 도달할까 무서워. 또 어떤 지점? 수식해줘야겠죠? 이제 수식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지점에 도달할까 무서운 거야? 이 사람들이 look on every new theory as a danger. 아, 맨날 나오는 거 하지만 맨날 놓치는 거. look on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걸 갖다가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 다음 뒤에 보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죠? 병렬 파악하셨나요? 어떤 느낌으로? A as B 그거잖아요. A as B 그 말이잖아요. 새로운 걸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거죠. 이거 다 이쁘게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진보를 갖다가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첫 번째 발걸음, 혁명을 향한. 즉 뭐 새로운 거 다 안 좋다 이거요. 사람들이 새로운 걸 다 안 좋게 보는 그런 지점. 그런 지점에 다가갈까 무섭다 이거죠. end는 병렬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식어구였어요. 그래야 이 end 구조, 병렬 구조에 대한 것이 대신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겠다. 아하. 그럼 사람들이 내가 무서워하는 건 요거. 새로운 것을 다 거절할까 봐.
그리고 또 뭐가 무서워? 이게 무섭다는 얘기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가 무섭냐면 사람들이 뭐 할까봐. refuse는 뒤에 투부정사 봤죠? move at all. 움직이는 걸 거절한다. 움직이는 걸 거부한다. 움직이지 않을까봐 이제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진전 아예 안 할까 위협으로 느껴서 그게 두렵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알렉시스 드 토코빌이 한 거죠. 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옛날에 공부할 때 듣기를 대단한 정치학자이며 귀족 출신이죠. 귀족 출신인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게 평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귀족 출신이면 민주주의 뭐 그렇게 옹호하기 쉽지 않아요, 옛날에. 게다가 이 사람이 그 가족들이 처형을 이제 민중들에 의해서 당했다라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를 더 옹호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저 이 사람 잘 모릅니다. 그냥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그거죠. 사람들은 이런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기 민중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게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대단한 통찰력을 지닌 말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정치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디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날 때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낫다. 하지만 정치적인 신념은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객관적으로 보려는 태도는 가지는 게 좋겠죠. 중간물 맞추란 소리예요. 자, 갑시다. 뭐 그 사람이 했던 얘기고요. 단어 한번 볼까요? 여기서 look upon ASB라는 건 말로만 하겠습니다. regard ASB, consider ASB, think of ASB, see ASB, view ASB, A를 B로 간주하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병렬된 거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해야겠네요. 봅시다. 이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인데 아마 저 정도는 중학교에서 또 나오는 것이니까 좀 많이 알 거예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동사 할 수밖에 없다. 동사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저랑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can't help 다음 색깔펜 이렇게 can't help ing인데 요거를 해석할 때 help를 돕다란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해석할 때는 avoid란 느낌으로 가보세요. 그럼 좀 더 편합니다. avoid 어차피 동명사만 나오죠? 그래서 동사하는 걸 피할 수가 없어. 아니 피할 수가 없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cannot help ing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얘를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 건데 주의할 점은 뒤에 색깔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cannot으로 출발하는 건 똑같아요. help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help 말고도 choose를 쓸 수도 있어요. help나 choose를 쓸 수 있다. 근데 요번에는 이 동명사 ing 모양을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but 있죠? 제외하고란 뜻을 가진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와이씨! but 동사 원형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동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네. 동사하는 걸 제외하고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즉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but이 무엇을 제외하고란 뜻이 있다라는 것. Nobody but you. 너를 제외하곤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거. 요번엔 have. No choice. 자,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선택권은 choice 말고도 옵션이란 단어를 써도 되고 alternative라는 대안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거겠죠. 그럼 선택권과 대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요번에는 역시나 무엇을 제외하고인데 투부정사거든요. 아니 되게 독특해.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공무원분들 조심하라고 했죠? 뭐가 중요하다? 이 뒤에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르면 안 돼요. 개엿 같죠? 이건 여러분들이 쓰면서 외우든 고생을 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알겠죠? 그 공무원을 제외하신 분들은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죠. refuse 투부정사 잊지 말고요. 다시 이게 쓰시고. 두 문장 남았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4번 The enemy of learning. 자, 학습의 적이 뭐냐? 아는 거래요. 학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오히려 아는 것. 그럼 우리가 많이 읽어왔잖아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뭔가 배경 지식, 선입견, bias, prejudice, stereotype, 고정관념 그런 거겠죠 아마. 학습의 적은 아는 건데 since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knowing 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기 때문이야? 대디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시 생략됐네요. 그럼 안다는 건 뭘 의미하는데 왜 안 좋은 거야? 안다는 건 you won't see the assumption. 네가 가정을 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정? 여러분 이거 대동격 아닙니다. 보통 assumption 가정 다음에 that 나와가지고 우리가 동격으로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가정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부터 출발하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관계대명사 대시랑 동격 대세 차이점 뭐예요?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만 동격은 완전한 문장 나오잖아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가정 behind 어디를 넘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것 넘어 존재하는 가정을 네가 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안다라는 것. 그죠? 우물 안에 개구리로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직독직해로 가셔야겠죠. 이렇게 호흡이 길수록 직독직해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것 즉 안다라고 생각해서 너머의 것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은 means 뭘 의미하겠습니까? 동사 모양 다음에 that 끊고 또 주어 동사 찾아야겠죠. The thinking process 사고 과정. 사고 과정인데 어떤 사고 과정이에요? leading to knowing 아는 것으로 이어지는 어떤 사고 과정이 다시는 방문되어지지 않는다. 방문되어지지 않는다. 의역해야겠네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다시는 방문되어지지 않는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아예 안 하게 된다는 소리죠. 안다라고 치부어버리면. 그러니까 학습에 나쁜 거네. 오케이. 다시 읽기 전에 문제부터 봅시다. 적절하게 학습하는 거 필요로 한다. 즉 적절하게 학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해야 돼? 기존 지식, 배경 지식, 스테레오타임, 고정관념 그런 게 좀 없어야지. 그래야 thinking process, 사고 과정이 생기면서 아는 과정으로 이어질 테니. 됐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그 이전에 lead to 나와 있잖아. 요거 좀 알아두시겠어요? lead to가 야기시키다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한국말로 요런 말 붙여도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lead to 하면은 뭐뭐로 이어지다. 그러니까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앞에 게 뒤에 걸 야기시키는 거니까 뭐뭐로 이어지다. 요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아는 걸로 이어지는 어떤 사고 과정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요렇게 같은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학습의 적은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다라는 건 의미하는데 뭘? 네가 가정을 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가정? 존재하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 넘어서서. 그런데 그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사고 과정. 어디로 이어지는? 아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과정이 방문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즉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만만치가 않죠? 근데 요 정도는 하셔야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독해들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25번 갑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행동 연구 toward 뭘 향한 GMO라고 하잖아요. GM이 요거죠. 유전적으로 변형된 음식.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변형된 음식을 향한 행동 연구에서 주어 여겠네요. 참가자들이 음식 선택권을 받았대요. 참가자들이 음식을 선택할 수 있었단 얘기죠. 자, 그 다음 명사니까 주어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여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식하실 때 어디까지 수식해 주셨습니까? 아, 추스 다음엔 투부정사 나오니까 여기 뒤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가셨으면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단순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초장에 박았잖아요. 무조건 문맥으로 가셔야 됩니다.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기 위해니까 끄는 거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스 다음엔 투부정사 나오니까 오히려 그게 방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문맥이에요. 선택권을 받았어. 뭐 하기 위해? 높이기 위해. 뭐를? 진실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그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잘 잡으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 아시겠죠? 수식어의 범위 만만하지 않습니다. 공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문맥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수식어구 처리.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챕터. 이제 문장 구조 파악을 어렵게 하는 것들. 야, 책 구성 정말 잘했어요. 예습도 역시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